자, 오늘 우리가 읽을 경은 117쪽의 마간디아경입니다. 마간디아경. 마간디아경. 뭐 좀 전에 내가 막 약간의 역정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간디아경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감각적 욕망이 초래하는 고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입니다. 왜 불교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거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느냐? 후대 대승불교나 대제는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 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형이상학적 논자로 빠져들었느냐라는 것은 이경을 읽어보면서 차츰 느낄 건데, 굉장히 정난하게 나오고, 고의 문제에 대해서, 고라는 게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속적 고가 아니라니까. 그 고에 대해서 아주 정난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이기 때문에 읽으면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우리 불교가 우리 불교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한테 조금 어, 마음을 좀 가다듬게 하는 그런 경이 마간디아경입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의 성읍에 있는 바라두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에서 풀로 만든 자리에 머물고 계셨다. 꾸루의 깜마사 담마, 이건 지금 뭐 델리 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델리 근처. 거기에 있는 성읍에 바드라와자, 이제 인도는 그 족성, 즉 다시 말해서 성을 딱, 이름의 성을 들으면은 이 바라문이구나, 크샤트리아구나 표시가 난대요. 그래서 바라드와자라고 해서 유명하죠. 이 족성을 가진 바라문들이, 여러분 수다리 빠따를 읽으면은 어, 나는 밭을 갈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지 않고 걸식을 하는 당신은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나도 깨달음의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길게 하는 경, 그때 이제 나오는 바라문 족성이 바라드와자라는 족성의 바라문과 대화를 하는 장면. 그래서 뭐 이 사람들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또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고, 2번,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화하시고 감마사담마로 탁발을 가셨다. 감마사담마에서 탁발하여 공약을 마치시고 탁발에서 돌아오셔서 낮 동안을 머물기 위해 어떤 숲으로 가셨다. 그 숲에 들어가셔서 어떤 나무 아래 앉으셨다. 3번, 그때 마간디아 유행승이 포행을 나와, 이교도입니다. 이리저리 경행을 하다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으로 왔다. 마간디아 유행승은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에 풀로 만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드와자 존자의 불을 모신 사당에 준비된 풀로 만든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문의 잠자리처럼 보입니다. 부처님을 모신 자리죠, 그죠? 부처님께서 지내시는 자리인데, 그렇게 뭐 이제 풀로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저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당신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요. 4번, 마간디하여 샤가의 후예이고 샤가 가문에서 출가한 3은 고따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 고따마 존자께서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이런 이유로 좋은 명성이 어떤 명성이냐, 그런 까닭으로, 명성의 까닭으로 10가지 부처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가 잘 배우는 열애 응공정등지 하는 그 그냥 세존 부처님의 시포, 세존께서는 아라하님이 응공 이렇게 불렀죠.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양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양받을, 응수 공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양받는다라고 한문으로 해석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해석이 옛날식 해석이에요. 공양하는, 공양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양이라는 건 서로 성숙되는 것을 공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꽃에 꿀을 따잖아. 꿀을 따는 것은 자기 먹으려고, 자기가 꿀을 취득하려고 꿀을 딴다면은 벌이 꿀만 따요? 수분작용을 해?
수분작용을 하지. 그래서 꽃술에 수술의 꽃술에 수분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야. 결국 벌의 행위는 자기 이익이야. 이타행도 같이 있는 거야. 이타행도 같이 있는 거죠. 그 이타행도 같이 있는 일방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공양이라. 연기법을 깨달으면 공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양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받거나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란이야. 그 아란이라는 것이 공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6명의 아란이 있었다는 것은 연기법을 깨친 사람이 6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연기법을 깨친 사람. 연기법을 깨치고 연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6명이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을 하고 그것을 경청해서 알아들어서 깨침을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친 내용을 밖으로 내었으니까 안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실현된 거야. 부처님께서는 실현되어서 이기고 그것을 들은 5 비구들은 들어서 깨침을 이루었으니까 이기고 그래서 공양의 장면에 있었기 때문에 즉 연기의 완성, 인연의 완성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6명의 아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란이며 정각자이며 완전히 깨달은 불이며 정각자 자기 해탈을 완전히 구족했다는 얘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불이며 명행족이며 명행족. 명과 행이 즉 3명이 이 안에만 있어 행 그것이 실현되는까지 구족되어 있는 거야. 구족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을 타파하고 그 3명이 바깥으로 실현되어 있는 그러한 분.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선서는 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면 되잖아. 그게 선서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열애가 빠졌죠. 네? 그래서 열애 응공정변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열애 응공정변지 하면서 쭉 해가지고 불세존을 한 대 묶어서 열애시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애라는 것은 진여의 진실의 진리의 드러남을 진여의 드러남 열애라는 것은 진여가 드러남이지 그 드러나는 양상이 응공 그 다음에 정등각 그 다음에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하고 세존 따로 해서 10가지 이렇게 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전을 읽던 거하고 좀 장면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등각, 그 다음에 명행족, 그 다음 피안으로 잘 가신 분, 자기 해탈을 하고 세상을 해탈시키고 그 다음에 명지를 그대로 세상에 구현하고 그 다음에 잘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 뒤를 잘 따르는다고. 세간을 잘 이해하셔서 근기와 차제에 따라서 설법을 하시며 가장 높으시면 무상사. 이게서 무상사는 건 부처님만 높아요. 모든 것을 존엄하니까 다 높아지는 거예요. 다 높아지기 때문에 무상사 이렇게. 며 조어장부 사람을 잘 교육하는 교육자이시며 천인사 현실과 이상의 스승이시며 그 다음에 불 깨달은 분 존재로서 세존 바가바트 해서 불이든 세존이든 인도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던 존재가 부처불자 붓다 내지는 바가바트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고래로 인도에서 불릴 수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존자 그래서 불세존 이다라고 해서 열애시포가 됩니다. 이것은 그분 고따마 존자를 위해 마련된 잠자리입니다. 5번 바라도 와저 존자여 우리가 존재의 파괴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뒤에 이제 뒷문장에 쭉 보면은
존재의 파괴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까 뭐 생뚱맞은 번역이잖아요. 뭐냐니까 신통을 방해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을 겁니다. 신통이라 했을 때 외에도 일반 인도 종교계에서의 신통자는 천한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천희통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타심통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신족통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숙명통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요게 지금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냐면은 어떤 종교, 신비적 종교의 수행을 하면은 신통이 일어나야 되잖아.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돼.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예? 다 들 줄 알아야 돼. 뭐 이런 것의 능력들, 신기한 능력들을 부처님은 인정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을까?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라문이나 내지는 기존의 다른 종교 집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신통과 다른 해석을 했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하는 멀리 봐야 돼. 합리적 예측을 해야 돼. 그겁니다. 인간은 합리적 예측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예측은 누구나 다 하는데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문제지. 천이는 다 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신족은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돼. 어디든 갈 수가 있어야 돼. 어디든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 간다는 얘기가 가는 곳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자 하면은 쭈삣쭈삣 하는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가려져야 돼. 서스럼없이 가져야 돼. 서스럼없이 가져야 되거든.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불자들이 많이 가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가요. 불자들이 절에서 단체로 잘 안 와요. 왜냐니까 이 불교가 개인적 종교라 그래요. 절에 가도 이래 막 가서 조직적 상황 안에서 막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는 좀 개인적인 부분을 굉장히 그냥 뭐 존중해 준다 할까? 좋은 말로. 그런데 기독교는 조직적이지. 그래서 어느 구역에 뭔 일이 일어났다면 그 구역 사람들은 다 가는 거지. 안 가면요. 그 출석 부른다니까? 안 가면 지옥 가.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지.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가야 되는 거니까 훨씬 기독교 그게 강제돼 있으니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문제가 있죠. 이건 강제된 게 가는 거고, 한쪽은 뭐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래저래 핑계도 많이 됩니다. 불자들은.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타부시 되니까. 그런데 자꾸만 절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절처럼 이렇게 법회도 보고 하니까 무슨 장례식장이 일어나면은 그래 일이 있어도 뭐 이래저래 가지고 가 볼라 그래요. 그냥 핑계 대고 말아요. 가 볼라 그러거든요. 실은 가 보려고 그럴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각자 개인이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까지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든 뭐냐면 전체적으로든 그 마음을 내게까지 하는 데가 굉장히 어렵죠. 강제하기는 쉽고 그냥 개별로 치부하기도 쉬운데, 아니 각자가 그런 마음을 내게까지 하기는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쉽지 않은 세월을, 적지 않은 세월을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종교의 신통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각 종교가 신비주의를, 어떤 종교든 불교도 안에 내부 안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신비주의적 내용이 많아요. 저 스님은 뭔가
앞니를 내다보지 않을까? 근데 지일도 잘 몰라요, 스님들도. 뭐 앞니를 내다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툭툭 내뱉는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은 노 했기 때문에 즉 개인적 성숙을 통해서 그 개인이 능동적 모습을 띌 때까지의 뭐냐면 성숙을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 신통에 있어서 부처님은 당장 입장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파괴자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서 신통을 방해하는 자. 다른 종교의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통의 뭐냐면은 방해자인 곧다마 존자의 잠자리를 보았으니 우리는 참으로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입장이 다른 이유가 나중에 이 사람 마간디아는 우리 경전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막지한. 우리 경전에 그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어느 신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신문은 사실을 말할까 자기 이익을 이야기할까? 자기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사고 많이 났잖아. 은행에서 은행원이 추천해 주는 대로 자기는 예금인 줄 알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펀드 그거야. 그래서 쫄딱해가지고 그냥 아주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돈 다 날라간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은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지. 그 계약서 자세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봤지. 은행원은 자세히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각자의 실적이 또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 그렇게 돼 있는 이야기는 그 경전은 그렇게 돼 있겠지. 확인의 책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마간디아한테. 근데 마간디아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 하는데 우리 바이블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도 되는 소리. 그럼 우리 경전에 그래 안 돼 있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선어록에 그래 되는데 그건 선사 이야기고 불교는 가장 뭐냐면은 근접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죠? 부처님 가르친 법문에 가장 가까운 초기 경전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초기 경전도 딱 교조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아니면 초기 경전이 교조적으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달마도 있고 대승불교도 나중에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간을 잘 봐야 돼. 행간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참 잘 보지 못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뱀의 비유경처럼 뱀 잡으려다가 도로 꼬리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독이 빨리 번지는 거나 똑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 정확하게 어디를 잡아야 돼? 머리를 딱 잡아야 된다고 경전에 나오잖아. 머리를 딱 잡아야 된다고 경전에 나오잖아. 불교도 뭘 해야 돼요?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의 가르침을 딱 잘 듣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냥 가상사례들 보고 헤매지. 이런 경에 있어 마간디아 경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간디아여 그런 말을 삼가십시오. 마간디아여 그런 말을 삼가십시오. 많은 크샤트리아 현자들과 바라문 현자들과 장자 현자들과 사문 현자들은 그분 곧다마 존자에게 아주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성스럽고 참되고 유익한 법들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바드로와자 존자여 우리가 만일 그 곧다마 존자를 직접 대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문 곧다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래서 앞에 존재의 파괴에서 다시 성장의 파괴로 이제 이분들도 번역을 존재 파괴자라고 했는데 또 성장이라고 바꿨는데 마간디 입장에 성장이지만 신통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신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 경전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경전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야. 자기가 직접 알아야 될 거다. 찾아봐야 될 거다. 만일 마간디아 존자가 이 일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사문 곧다마에게 이 사실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바드라와자 존자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말하십시오. 6번
세종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했을 때 이거 우와 갑자기 소모즈가 내가 다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해력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에? 이해력이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간디아가 그런 부처님을 지금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즉각 들으면은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 험담을 한다면은 이해를 해요. 아니면 저것 봐라 해요. 우리 중생의 얘기는 저것 봐랍니다. 그래서 천이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것 봐라 하면은 대화가 되고 싸움이 돼요. 중생과 부처님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대화를 하는 거고 중생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 6번. 세종께서는 했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바드라 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과 마간디아 유행승 간에 나눈 대화 이런 대화를 들으셨다. 즉각 들었겠어? 전해 들었겠어? 전해 들었죠. 이걸 즉각 듣는다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뭐야? 신통을 부정하는 이야기, 우리도 신통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인도 안에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기심 나게 맞게 이런 것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읽으셔서는 안 된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으셨던 명상에서 일어나셔서 바드라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의 불로 모신 사당으로 가서 마련되어 있던 풀로 만든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바드라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세종을 뵈러 갔다. 와서는 세종과 함께 한담을 나누셨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드라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드라와자여, 그대는 마간디아 유행승과 이 풀로 만든 자리를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드라와자 바라문은 놀라서 머리털이 쭈뼛해진 채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혜인아, 어제 네 뒤에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 갑자기 놀래잖아. 똑같은 거? 뭐 낌새든 전해 들었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 쭈뼛하지. 이 뒷담화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뒷담화에 물론 지금 바드라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은요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마간디아가 험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 근데 자기 입으로 부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어디서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머리털이 좀 뼈대신 채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면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지는 누구한테 들어놓고 사람들이래. 그래서 뭐냐면 보통 명사를 갖다 대든지 일반 명사, 보통 명사를 갖다 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른 진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싸움할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똑같이 이것 봐라 하면서 싸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고자질이 아니라 그 사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돼. 아니지. 그거는 뭐냐면 누구를 빼버리면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 아까 내가 이야기한다는 건 대화라 그랬잖아.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잖아. 대화를 하고 그 잘못됨을 풀어주고 내지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납득시키려는 행위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저놈을 혼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고자질이 되지. 혼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게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반응적으로 그렇게 혼났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고자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문제 있는 건 드러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드러내는 것도 그 드러내놓을 수 있는 인연 조건이 지어져야 드러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자질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내가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 졸도할걸? 응? 이제 그렇게 되면 고자질이야. 그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풀면서 넘기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안 하고 야 니 그랬다며? 이러면은 대싸움 나죠. 아유 여러분 고자질하면은 절에 그런 말 있잖아. 벼룩 세 마리를 몰고 가도 중 세 명은 못 몰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자질하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중 세 명이 아니고 사람들은 벼룩은요 몰고 가요. 튀는 방향이 일정하잖아. 지가 아무 때나 튄다고 그래도 지가 한계도 있고 방향도 있고. 사람의 자존심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의 사람들 뒷담화 처리하듯이 했다가는 뭐 절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박살 다 나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20몇 년 이렇게 같이 왔잖아요. 같이 온 건 대저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처음에는 내가 속상했는데 속상했겠어요. 가만 보니까 그게 공부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우리 많은 불자들이 나를 공부시키고 나 역시 또 그들을 공부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려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저는 고타마 존자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옹색해. 그런데 고타마 존자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누구처럼 바드로와즈처럼. 7번 세존과 바라 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 간에 나누던 이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간디아 유행성이 포행을 나와 이전이 경영을 하다가 바라드 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의 불로 모신 사당으로 세존을 찾아왔다. 이 사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렇게 부처님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먹혔기 때문에 계속 옵니다. 그죠? 그렇게 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의통으로 부처님이 그 현장에 딱 우리 뭐 마치 지난번에 읽었던 능은경처럼 안 하고 안바빠 빨리 하고 안바 빨리 하고 그냥 엉키니까 부처님이 침상을 팍 들여다가 저자에 탁 내려놓잖아. 이제 이게 다른 거지.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전해드린 거지. 부처님 뭘로 갔다? 이놈 봐라 혼내러 갔어요. 대화하러 간 거야. 대화하러. 8번 마간디하여 눈은 형색을 좋아하고 형색을 기뻐하고 형색을 즐긴다. 그것을 열애는 눈은 형색을 좋아한다. 형과 색이 있죠. 그죠? 모양새가 있고 색이 눈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눈이 파악하는 것은 모양새와 그 다음에 색입니다. 색. 물론 이게 의근하고 합쳐지면은 의근하고 합쳐지면 다르지. 그 형색 그것도 관념상에 내가 익숙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열애는 눈이 형색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적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항상 감각적 욕망은 접근과 회피에 있고 충동과 탐닉에 있다 그러지. 물론 느낌의 감각적 욕망의 결과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지만은 감각적 욕망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각적 욕망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라 보지 말고 감각적 욕망이라 봤을 때는 항상 접근과 회피가 있고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며 두 번째 뭐냐면은 충동적인 게 선호만 하겠어요. 충동 있지도 않은데 막 자꾸만 그거에 다가가려고 애를 써.
에로스는 충동이 있고 그 다음에 탐닉이 있습니다. 탐닉. 그래서 그것을 열에는 첫째 감각적 욕망을 눈의 형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뒤에 통칭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미리 그래 읽는다면은 감각적 욕망을 길들이고 지키고 감각적 욕망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 길들였죠 그죠? 감각적 욕망을 그대로 욕망대로 접근 회피의 상태 충동 탐닉의 상태로 놔둬요. 탐닉도 예? 물리치고 충동감도 물리치고 접근 회피에 있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삼가고 회피하려는 것은 다가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될까? 그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 계율에서 일어나는 거야. 계율은 철저히 행동치료입니다. 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길들이고 하는 겁니다. 길들이고. 제가 이 부산이라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먹던 일반 음식하고 서울의 음식이 다른 게 많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부산에서 청국장을 안 먹습니다. 부산에 청국장을 안 요즘 있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청국장을 안 먹어요. 부산은 일본하고 가까워서 다 그 뭐냐면 양조, 그리고 뭐 양조 간장이라든지 이거 오뎅탕에 국간장 안 집어넣지. 양조 간장 집어넣잖아. 그 다음에 그 된장도 미소 된장 일식들을 하니까 내지는 그냥 된장 우리의 집 된장을 끓여도 그냥 슴슴하게 이렇게 시래기라는 개념도 부산 사람이 생각하는 시래기하고 여기 시래기하고 달라. 거기는 배추 풋풋한 거 있잖아. 그 삶아 익혀서 데쳐서 쓰는 걸 시래기라 생각하고 이게는 이제 말려서 그지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고. 물론 이제 통도사 가니까 이제 무청해가지고 시래기국을 겨우내 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시래기 관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청국장을 전혀 안 끓여 먹어. 그리고 청국장 끓였다 동네에서 난리나. 누가 그걸 끓이냐고. 냄새가 고약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청국장 끓이는데 그런 관념이 있다가 여러분 청국장이 냄새하고 맛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맛을 보고 처음에는 맛을 보면 맛을 하는 옛날 바가딜 회장 맨날 자기가 그거 CM을 지었다고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할 때 그거 지어줬다는 짰다는 맨날 그냥 자랑하고 다니고 했는데 하여튼 해서 맛을 보니까 나중에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이 냄새가 극복이 되더라고. 냄새가 극복이 되는 걸 넘어서서 지금은요, 청국장 냄새가 나면, 청국장 끓였네 하면서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회피의 내용이었잖아. 회피의 내용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니까 회피할 거야. 안 그러면은 다가서는 거야. 다가서는 거죠. 회피는 다가서는 거고, 접근은 삼가해야죠. 문제가 있는 접근은 삼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접근은 삼가해야 되겠지. 이제 그것이 길들이기입니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내용이 같을까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욕망의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 안에 내용도 달라진다. 당연히 감각적 욕망을 넘어서는 거는 실은 우리가 내가 사피엔스 책에서 할랄리가 왜 수렵을 포기하고 농업으로 인간들이 호모사피엔스가 전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냥보다 농사가 재밌어요. 사냥보다 농사가 훨씬 굶주리고 농사는 기후가 안 좋으면 완전히 망칠 수가 있잖아. 근데 또 기다리는 희망이 있고 사냥은요 희망이야 해뱀이요 찾아 헤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냥하고 다른 수렵과는 차원이 다른 재미, 그 재미가 의미로 확대되잖아. 그래서 농업을 하면서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 의미로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라는 것은 마음속의 맛이거든. 마음속에 맛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감각적 욕망에서 일어나는 맛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이 나중에 감각적 욕망이 또 제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그것을 길들여서 감각적 욕망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것을 달라진 것이 좋도록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지켜야 되겠지. 지키면서 보호하고 다른 나쁜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 철저히 계율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했다. 이 네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있는데 예? 얘한테 발육 상태가 좋아지라고 고기를 먹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몸에 좋은 거라고 큰일 납니다. 만약에 몸에 좋은 거라고 녹용을 지어와가지고 애한테 벌컥 마시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애는 애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는 애가 받아들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한 겁니다. 계율이라는 건 아직 깨닫기 전의 이야기잖아. 깨닫고 난다면은 계율을 지키지 말라도 지켜요. 그래서 계율이 필요 없이 됩니다. 아니까 뭐 계율을 가질 필요가 없죠. 애가 성숙애가 어른 돼가지고 여러분 고기 안 먹어요? 좀 단백질 보충해야 된다며. 그래서 하루에 몇 g이라도 먹어야 된다며. 그뭐 옆에 영양제 안 먹어요? 나도 비타민 C 아침에 먹는다니까. 엊그제 뭐 1000ml 이상 먹지 말라고 저거 어? 합디다. 비타민 장사들 망해라고 하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럼 성문대로 하니까 뭐 비타민 먹습니다. 나한테 선물하는 것도 뭐 비타민이 뭐니 몸에 좋아라고 선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됐잖아. 애 때는 못 먹어도. 그 먹을 수 있는 건 뭐죠? 실은 내가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깨친 다음에 계율은요. 계율은 응당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가르치는 이제 법을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먼저는요.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하는 장면들을 해야 되겠지. 마간대하여 그대는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사문고따마는 성장을 파괴시키는 자이다라고 했는가. 신통을 아니 눈으로 딱 해야 천안통이 딱 뜰 건데 눈을 길들이래. 예? 지키래 보호하고 단속해래 하니까 이 천안통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안 일어나. 다른 종교. 곧다마 전자야. 참으로 그것을 두고 저는 삼은 곧다마는 성장을 파괴시키는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경전의 그와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간대하여 기는 소리를 좋아하고 쭉 똑같은 아니비설신의 대해서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만원 한번 읽읍시다. 만원은 법을 좋아하고 법을 기뻐하고 그래서 법을 좋아하고 법을 기뻐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관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선호하는 장르나 관념 뭐 제 입장에서는 제일 뭐냐면 어려운 학문들로 따지면은 내용들이 있잖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거 그러면 그 뭐 수학 같은 거 아유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 게 수학인데 아유 그래도 수학을 좀 이렇게 잘 멜랑꼬리아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 수학 이야기더라. 원빈이 봐. 막 수학 장면들 수학 선생하고 이제 천재 수학 하는 애하고 뭐 이렇게 당연히 드라마는 게 연애담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있던데 와 우리나라 드라마도 저런 드라마를 쓸 줄 아는 작가가 있구나. 뭐 여러 수학 공식이 나도 모르는 공식이 막 나오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결국 뭐냐면은 어떤 수학적 상상과 그 상상의 수학은 철저히 추상의 세계잖아. 수학은 현실의 세계가 추상의 세계야. 추상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뭐냐면 필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잖아.
1m가 왜 1m가 됐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해가지고 1m 자를 만듭니다. 이걸 지금부터 1m로 가자. 그거 우리나라 한계 와 있다잖아. 옛날에 고종시대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몇 개를 만들었다나, 지금 몇 개를 만들었다나. 그래서 그 한계가 유물로 와 있답니다. 1m 딱 정했거든요. 그래서 1m 정해니까 이제 우리 길이를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 몇 메다, 몇 메다 하면은, 우리가 100m 하면은 대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가면 몇 메다지? 왕복 50m잖아. 그러니까 수영장 25m가 우리가 눈에 익으니까 25m가 어느 정도라는 걸 느끼잖아. 그죠? 그게 25m라고 하자는 건 약속이지. 그게 추상이거든. 그러니까 수학은 전체가 다 추상입니다. 그 추상을 했기 때문에 이 빌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 입장에서. 예? 그 수학적 기본 계산을 통해서 물리적, 예? 법칙 내용을 가지고 이 빌딩을 올린 거야. 하중이 얼마나 받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막 지진 나면은 진도 5, 6 나면 수요지 집은 안 무너지는데 이 집은 무너진다고.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거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거든. 본명지 집은 아슬아슬하다. 변경화 집은 내진 설계가 돼 있나? 모르지, 그지? 요런 빌딩들은 내진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저 누구야? 송도보살은 내진 설계가 돼 있을 끼고.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지은 90년 이전에 지은 집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 나면 불리한 거지. 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싹 다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되어 있는 건 아니요. 그게 관념이지.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다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는데 불편해 안 불편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지. 수학 시간 되면요. 자면 혼나니까 어디를 봤어요? 창밖을 바라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바다를 바라보면요. 간혹 가다가 배가 한 대 지나가요. 그 이제 통통통통 하는 우리가 바라본 부산은 어항의 앞바다에 있거든. 어선들이 다니잖아. 통통통통 지나가잖아요. 걔가 처음 지나오는 데보다 창문 끝까지 착 지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거 몇 대만 지나가면은 그냥 수학 시간 끝나는 거야. 야, 뭔가 볼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선생님 눈보다는 어떻게 해? 선생님 눈보다는 이렇게 바다 보는 그런 뭐냐면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다닌 거야. 안 그러면 나 때려쳤을 거야. 너 하고 수학 시간이 일주일에 오래 많아? 내가 이과 안 간 이유도 수2를 해야 되니까. 수1도 싫어 죽겠는데 수2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은요. 관심이 생겼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대한 경청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뭐 그런 계산보다도 뭐보다도 그거죠. 그냥 저는 그냥 이런 어떤 사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법을 만나는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겠지. 그걸 떠나서 심지어 어떻게 자기 생각과 비슷한 동료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접근과 회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 유유상종 해버리면은 나도 꼭 유유상종의 그 협소한 데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양한 만남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도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또 우리 모친은 이미자를 좋아하셨지. 노래 틀어놓은 것 때문에 다 이미자가 나왔으니까. 패티김만 해도 별로 뭐 노래 부르는데 너무 그냥 패티김이 좀 오만이 있잖아. 근데 이미자는 항상 좀 다소곳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마음에는 이미자가 마음에 드는 거지. 패티김은 서울 사람이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생각. 근데 꼭 밤 9시나 9시 반쯤 되면은 왜 항상 그때 성악 가곡이 나왔다? TV에 한국시. 그래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좀 뚱뚱한 여자 몸에도 안 받치는 여자들이 나와 오 하잖아. 그걸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오 한다고. 근데 그 아침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 아침에 내가 라디오 듣다가 오 하는 소리가 나는 지금 좋게 들리는데 이미자 소리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 오 하는 게 나한테 더 좋거든. 그게 왜냐면은 실은 내가 의의를 단속한 거지.
그래서 나도 어릴 때 역시 어떻게 메조소프라노니 싫었거든. 드디어 더군다나 학교에서 합창단 뽑는데 나는 똑 떨어졌어. 그때부터 더 싫어했다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접근 해피가 분명히 있다. 이것보다 내가 더 심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내비둡시다. 실은 나중에 우리가 대승경전이나 유식이 가면 이게 더 우리한테는 큰 폐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유식 이야기할 때 아비달마 얘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구조 속에 함몰되어 있는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문제인가 잘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사문고따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라고 했는가? 고따마 존자시여 참으로 그것을 두고 저는 사문고따마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경전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간대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자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식들에 대해 이전에 탐닉하였다가 나중에 그런 형색들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형색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형성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문다고 하자. 마간대하여 이런 자에게 그대는 무슨 말을 하겠는가? 고따마 존자시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부처님 말씀 지금 어렵죠. 여러분도 이야기하니까 확 안 와닿잖아요. 탐닉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그죠? 탐닉해서 좋은 결과 내요. 탐닉할 때는 그 탐닉하는 대상이 좋다고 생각돼요. 탐닉하는 대상이 결국 진짜 말 못하는 괴로움인데도 탐닉할 때는 탐닉하는 대상이 좋은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닉의 대상이 고예요, 락이에요? 락입니다. 탐닉의 대상이 고인데 탐닉한 자에게는 락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괜찮다는 것은 고예요, 락이에요? 괜찮다는 건 락. 여러분들 우리는 락이라 그러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게 고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락이라느냐? 깨닫지 못해서. 뭐를 깨닫지 못해서? 고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간디아는 지금 어렵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해서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술이 쭉 있는데 뭐냐면은 넘어서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왜 우리가 고를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13번으로 가봅시다. 124쪽. 납병 환자의 비유를 듭니다. 마간디하여 예를 들면 납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면서 벌레가 먹고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뜬다고 하자. 납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죠, 그죠? 예? 그래서 벌레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지럽잖아. 그래서 손톱으로 긁지. 이 손톱으로 긁을 때 예? 이게 괴로움이요, 시원하며 결국 문드러져 더 괴로워지는데도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더 괴로우니까 숯불 구덩이에 대요. 숯불 구덩이에서 몸에 뜸을 떠. 막 예? 몸에 그냥 불로 지져. 왜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만 없어지거나 내지는 이거만 달아 없어지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뜨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그는 약을 복용하여 문둥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해결됐어. 해결된 사람이 긁으면 시원해요, 아파요? 불에 대면은 몸에 불에 대면은 시원해요,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깨달으면은 그것은 괴로움이고 아픔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시원하고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의 괴로움을 잘 모르는 불교는요, 불교 아닙니다. 난 마음 찾고 어쩌고 찾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교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뭔 마음을 찾아? 마음 찾아봐야 그 마음의 시작은 감각적 욕망이 있는데, 나와서 싹 다 도를 주창하는 자, 그 사람들 싹 다 어떻게 해요?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이야기를. 그 욕망, 자기는 욕망이 아니라고 하겠지. 됐다고. 그 깨달음을 부정하는 사람 이야기 딱 하면은 속이 좋을까 싫을까? 싫죠. 싫으면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 어쩔까? 이해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자기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대. 자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대. 그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손으로 긁는 거죠. 응? 모두 다 불덩이에서 어떻게 시원하다고 앉아 있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잘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한테 제일 그거 뭐죠? 자기는 열심히 믿는데 그 밑에서 뭐 할래? 하는 게 제일 힘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들으려고 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래요. 시험 뭐 시험이요? 지 욕망이 제일 시험하고 있는 거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태초에 생명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생식과 생존을 하려고 그랬고 그 생식과 생존의 기반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 체계를 다 갖췄고 그것을 어떻게든 확장시키려는 그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우리 자연은 이렇게 싹 다 조화를 이루고 조화예요? 한계예요? 한계입니다. 각 생명체의 한계입니다. 그냥 그 이상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야. 덧붙이고 싶은데 한계가 그까지야. 집안 있는 게 아니거든. 다르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노자 이야기도 그렇게 설득력 있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 욕망으로 누가 피해를 입고 있어? 내 스스로가 피해. 문둥 납병 환자가 누구 몸을 긁어요? 지 몸. 누구 몸을 불덩이에 밀어 넣어요? 지 몸을 불덩이에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좀 더 어떻게 적나라하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게 그 고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아이고 이 정도 살만하니까 뭐 좋네 해서 어떻게 즐거운 일상을 보냈는데 일본 사람들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그냥 흔들렸어요. 와장창 하면서 진짜 혼미백산을 했어. 혼미백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여진이 계속 일어났잖아. 엄청나게. 이러니까 진짜 황당하지. 예? 편안했어요. 그 편안함이 하루아침에 다 깨져요. 왜? 땅바닥은 그냥 있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설마 흔들리겠냐는 우리 땅이. 그래서 아이고 나도 뭐 진도 6하고 진도 7이 1000배 차이라네. 진도 6이 우리는 1차이잖아. 1000배가 차이라. 1000배. 1000배 차이랍니다. 지난번 동일본 지진 있잖아요. 센다이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후쿠시마 하는 그 동일본 지진인데 그 바닷속에 진도 9가 일어났다. 지금 요번에 진도 7.5 이렇게 이야기하면 7.5보다 한 2000 몇 배, 만 배지? 더 큰 흔들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불의 골이 이게 쉽지 않죠. 활성화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던 바가 하나쯤 와장창 내려앉잖아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예의를 지키고 살던 사람하고 내가 그 뭐야 넷플릭스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지난번에 개봉됐다가 나왔길래 올라다가 딱 중간쯤 보다가 이게 결론이 어떻게 가고 해서 그냥 안 봤어요. 잔인할 것 같아서. 거의 충분히 예상되잖아. 인간이 각자가 살아남으려는 그런 간악함, 잔인함, 강교함 이런 것들이 막
감독이 뭐 그거 드러내고 싶어 해서 했지 뭐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처럼 뭐 재난 극복하는 영화 찍을 나라는 아니니까. 그거는 미국이 제일 잘 찍으니까. 그래서 저것들 맨 나중에 성종이 팍 올리면 되잖아. 그 사람들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끝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뭐냐면 상 못 받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암울한 영화를 찍어야 상을 잘 받기 때문에 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제목에서부터 느끼잖아. 유토피아가 그대로 있어 망할 거야. 유토피아가 유토피아가 아닌 거지. 그래서 아이고 요즘 막 시국에 내가 잔인하고 굳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덜 잔인한 고려 거란 전쟁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기니까 지금 힘들어도 조금 있으면 이길 거니까 요즘 이기는 거 보는 게 좀 낫더라고. 이기는 거 보는 게 좀 낫더라고. 그래서 그래 보고 요즘 내가 재밌게 보는 게 삼달리인데 또 이 드라마 이야기하면 또 그런데 삼달리를 보는데 삼달리 보는 재미가 그게 뭐 이게 또 뭐 뻔한 영화인데 뭐가 제준말이 사람들이 연기자들이 처음에 못했는데 갈수록 잘하는 거야 제준말을. 여러분 잘 못 느끼죠? 나는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들었던 기기 때문에 아니 매해 거치면서 제주도 사투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뭐야 참 연기자들이 연습 많이 한다 라고 듣고 모래에 꽃이 핀다라는 드라마도 재밌습니다. 씨름 선수 나오는 막 아기자기하고 있잖아요. 좀 뭐 이런 거 보고 싶지. 막 극단적이고 잔인하게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려는 게 세상이 맨날 아기자기 하더냐고. 삼달리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모래에도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거든. 그 상황에 가면 고는요.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돼. 내가 혼자 살아나라고 몸부림치는 게 살까요? 이게 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까요? 더 죽음의 구렁텅이,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쪽을 계속 선택해요. 왜요? 감각적 생존이라는 욕망 때문에. 그것을 한 번도 노출 안 해본 자들이 마음 공부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요런 평시에 우리 살만해가지고 그래도 글자 깨나 읽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니까 뭐 한번 조금 해석되고 뭐 해석되니까 기분 좋게 내가 불교 좀 알았는가 봐 라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개울 때 말했지? 부처님께서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하고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하고 내 삶을 잘 길들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단속하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큰 소리 뻥뻥 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납병 환자 부처님께서 비유하는 장면으로 확 뛰어든 겁니다. 더 뭐냐면은 나옵니다. 126쪽 가보세요. 15번 중간 단락 보세요. 그런 그를 건장한 두 남자가 두 팔을 이제 나왔어요. 두 팔을 붙잡고 숯불 구덩이로 끌어넣으려고 한다고 하자. 장자의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그의 몸을 이리저리 비틀지 않겠는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을 만나면은 그 괴로움에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비틀지. 근데 내가 모를 때는요. 납병 환자일 때는 어리석을 때는 그게 괴로움인지도 모르고 즐거움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다가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마간디아가 이야기해 곧다마 전자시야. 지금만 불이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 불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었습니다. 과거 납병 환자에서도 크게 뜨겁고 크게 되었고 아프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간디아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경전이 이런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고 이걸 경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오온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냥 오온 12처 18개 이런 교리로 이야기하면요 괴로움 모릅니다.
아비달마에서 뭔 괴로움을 알겠어요? 모릅니다. 내가 그거 뭐 이야기해야 되나 싶어. 유식에서 괴로움 모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 우리 해심일경 읽어보니까 이런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저 앞에 보니까 수영 금지 편말이 있어. 저 밖에서 수영 못한다. 요 안에 수영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 금지돼 있어도 수영 금지 봐요. 요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노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요 불교가 단줄 알고 있는데 수영 금지 구역이 어마어마한 게 있고 누구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요만큼의 테두리를 안 들어주셨고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고 법으로 성숙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1 목적은 뭐야? 요 안에서 노는 게 문제야. 수영 금지 구역을 넘어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될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고제 이렇게 성수는 고성제. 저도 불교 공부하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였거든요. 왜 꼭 괴로움이 성제가 돼야 되냐고. 성스러운 진리가 돼야 되느냐. 괴로움이 진리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예? 괴로움이 진리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가 되느냐. 지금 이거 보시면은 괴로움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참 경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공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이제 좀 이제 이런 거 때리니 뭐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하니까 떨어지니까 서양에 또 애매모호한 사람들 또 서양에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서양도 가면 귀신 시다라 까먹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명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그래도 뭐 서양에서 좀 알았다는 사람 잭 콘필드 같은 사람들 유명한 책들이 있죠.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잭 콘필드 같은 사람들 안에 책 보면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막 그런 이야기 들리면서 막 서양 사람들 또 명상가들 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라지니시 뭐 부류들 내지는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세상은 뭐 성스럽고 기이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팔이 할 게 아니라 뭘 직시해야 돼? 나의 현실을 직시해. 내가 지금 아직까지 그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그러한 면모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인간이 저래 잔인해질 수 있구나 라고 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봐 지금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간들의 잔혹성에 있습니다. 왜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잔혹성이거든요. 그렇게 당했던 유태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한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잔혹성이 있거든요. 그 잔혹성을 어떤 종교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요 그 잔혹성을 정당화시킵니다. 뭐로? 종교의 원리 근본으로. 각 종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맞다고 다른 것은 부당하다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막 공격들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종교 간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내가 다루고 보호하고 견디고 그 다음에 단속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간디아 경은 엄청난 경입니다. 동서 고전에서 이런 장면들이 안 나타나요. 동서 고전에서 이런 장면들이 고전에서 다 휘황찬란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저도요 유튜브 제목 잘 달면요 조회수 많이 올라오고 제목 그냥 밋밋하게 하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좀 더 자극적으로 달리지.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는 뭐냐면은 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옛날 모든 종교 사상가들은요 거대한 남론을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지. 그래서 저쪽 신을 따르는 종교 같으면 뭐냐면 창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창조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창조 이걸 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 원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뭐 동양은 이성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자연적 원리는 음양이고
이성적 원리가 뭐죠? 충효입니다. 음양이고 충효입니다. 충효라는 체제 안에 반드시 어떻게 음양이 인간 사이에서 변형되었지. 그래서 군주를 놔두고 그 중심으로 해서 예의. 나라에는 군주가 있다면은 뭐냐면은 가족에게는 가장이 있잖아. 가부장이.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가 옛날 학교에 뒤에 이러면 한문으로 많이 써놨잖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래. 유교 관념 아니요. 그런 것들 관념을 이렇게 큰 관념, 작은 관념도 큰 관념에 속속되고 블랙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역시 그래서 거대 담론 내지는 아주 이상적 원리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오직 부처님만 뭐예요? 고성지, 감각적 욕망, 누구나 다루기 싫어하지, 힘들지. 이거 다 하면 인기가 있을까? 인기 없을까? 그런데 부처님도 인기 끌었네. 그 비결이 뭔가?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경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2쪽. 10번 읽읍시다. 10번만 읽고 끝냅시다. 마간대요. 내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 5가닥의 얽매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벽히 즐겼다. 즉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귀로, 코로, 냄새로, 혀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을 갖추고 완벽하여 즐겼다. 마간대요. 그런 나에게 3가지 궁전이 있었다. 하나는 우기에, 하나는 겨울에, 하나는 여름에 거주하는 곳이 있었다. 그런 나는 우기의 넉 달 동안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순전히 여자 악사들에 의한 연애를 즐기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천상낙의 즐거움이 있었다.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런 천상낙이 있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싹 다 천상낙에 살잖아. 휴가 그래서 기다리면서 가족들하고 막 여행 계획 막 세우지. 이렇게 여행 가고 저래 여행 가고 막 그럼 좋지.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그러게요. 괜찮은 집들은 다 옛날보다 좋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 물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 80%가 소득이 1,700에서 3,500 사이래. 우리나라 사람들 80%. 대단하죠. 우리 집은 더 버는데 이러면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해요. 근데 다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80% 그렇다는. 여러분 생각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안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정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식은 1700에서 300, 3500 사이의 사람들을 보고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위해 줄 줄 알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아는 거지. 왜 못해? 아니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이구야 그밖에 안 돼? 그래도 현금 1억 있어? 그럼 이번엔 부동산 넣어봐. 주식 넣어봐. 이런 건 날도도공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돈 놓고 돈 먹기의 게임에서는 그거는 돈 있는 자가 항상 이깁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안 되고 세상이 자본주의 입장에서 돈 놓고 돈 먹기의 게임이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돈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보듬어주는 세상이 돼야 되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요 1,700에서 3,500 사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고 내가 일궈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얼마나 가겠어요. 부자 3대 못 간다는데. 그러니까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뭐냐면은 품어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아유 난 다행이네 생각하는데 다행이네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본의 독점은 상위 1%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 걱정을 몇 프로가 해줘? 99%가 해줘. 돌았지. 나는 1% 걱정을 손성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99%의 손을 위해서 한다면은 생각이 저번에 상식의 수준을 많이 낮추세요. 내가 가지고 이 상식이라는 것은 커먼센스. 내가 지금 감각
일반의 그것이. 그래서 아이고 뭐 저거 저런 뭐 이것보다 더 뭐냐면 이러면 안 될까 저러면 안 될까 안 되는 편입니다. 힘든 편. 그만큼 많아요. 근데 또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빚이 잔뜩해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 부채가 명목상으로는 1700조, 1800조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뭐 전세니 뭐니 막 이런 채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비슷하면 5천조 가까이.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5천조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빚이 여러분, 아이고 빚 사람 죽으면요 빚 없어져요. 대물림 돼요. 대물림 돼. 이 대물림 되는 게 아유 그 사람들 개인 빚이니까 아니고 사회가 그 대물림을 한다는 이야기. 사회가 대물림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계속적으로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빚쟁이들이 쓸 수 있는 빚을 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예? 한계가. 요번에 지금 SBS 말 많잖아요. 예? 태영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설사들 지금 도산 되는데 뭐 살려줘야 돼 말해야 되나. 여러분 건설사들한테 돈 많이 지불해가지고 살려준다 칩시다. 그 돈이 일반 서민 생활에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경기 활성화는요. 서민들은 돈이 돌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나라 돈 쓰는 데는 전체가 서민한테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가 안 돼. 왜? 서민은 빚을 지고 있거든. 빚을 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99%가 1% 걱정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태형 걱정만 해줘. 예? 태형 걱정만 해주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긁는데 뭘 긁고 있어? 우리가 막 그렇게 경전 표현하는 그렇지만 경상도 부산식으로 꼬시래기 치살 뜯어먹게 하고 같은 짓을.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가 소멸과 달콤함과 재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하늘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러. 그런 나는 다른 중생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에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건 다 감각적 욕망입니다. 즐거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지금 뭐야? 내가 건강해야 될 거다. 내가 병들지 말아야 될 거다. 자기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각적 욕망에 물들면요. 가진 게 가진 거예요. 병에 드는 거야. 지금 가진 거 다 써도 이 병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막 투자해가지고 그래 실패가 돈 다 날려놓고 또 투자한다니까. 올해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조금 내린다 이야기 나올 거거든. 우리나라 지금 금리 내려야 선거도 치르기도 좋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 내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금리 내리니까 빨리 빚 갚아야 되겠어요? 빚 지어야 되겠어요? 빚 집니다. 이 바보들이. 예? 빚 지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내가 빚 지면은 그게 내게 돼. 어? 아파트 지은 놈이 거가 돼.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 낮아서 빚 져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 금리가 내려가 계속 옛날처럼 내려갈까? 안 그러면은 그대로 공룡이 떼 있을까? 또 있습니다. 2024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2차 하락입니다. 2차 하락이요. 약간 상승 곡선을 터면서 하락할 때 그 충격이 더 큽니다. 지금 아무도 안 사잖아요. 약간 오르날 때 살라는 사람도 생길 거야. 그때 사는 사람은 치명타야. 또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누가 옆에 주변에 그렇게 하면은 도시락 싸고 들고 말라야 돼요. 인생 버립니다. 인생 버립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투자 저것도 장사해야 되니까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망되는 산업이 있어요?
여러분 유망되는 사업이 있으면은 기업들이 땅 사겠냐고 투자를 하겠냐고 자기 사업에. 유망된 사업이 있으면 기업이 투자하겠죠. 근데 기업이 땅 삽니까 투자합니까? 땅 삽니다. 기업이 저거 제일 잘 알까 이가. 뭐로 이익 제일 남는 거야? 저거 장사해서 이익 남는 거야? 부동산에 이익 남기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고려하십시오. 안 뜹니다. 뜰 수가 없어요. 왜요? 신사업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뭐 배터리 주가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터리 주는 뭐 지금 중국이 지금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너무 싸가지고 현대자동차 지금 10년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렇게 지금 잠깐만 하는데도 또 뭐야 단기간에 뭔가 내가 벌어야 되겠거든.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가 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거 지금 문제죠. 모든 에너지가 창조적 산업에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뭐 3전 합니다. 반도체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198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도 이거 모르는 지식인데 요즘 많이 들어서 아는 거지. 1983년에 시작됐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프라자 합의에 강제로 환율을 갖다가 업시켜. 그래 프라자 합의 해가지고 일본이 반도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미국에서. 그게 삼성에서 잘 타가지고 탁 반도체를 먹어 채우가 지금까지 왔거든. 그런데 83년도부터 반도체에 관심이 없었으면은 일본 프라자 합의를 했을 때 미국하고 했을 때 반도체가 라는 산업이 어디 나라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못 잡죠. 83년도부터 이게 고민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걸 고민하는 산업이 있냐고? 없습니다. 이게 그게 우리의 문제라. 이게 우리의 문제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잘 산다 가슴만 부풀어 있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동치지 마십시오. 또 뭐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팔 사람들은 그때 팔아야 되겠지. 마간대하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저열한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저열한 것들 세속적 가치에 너무 그냥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속적 가치보다는 내 건강한 인격, 풍모, 교양 이런 거를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참 좋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기에 머리를 맛집아 이과를 읽는다. 이 시에 머리를 읽어 해서 경전 진짜 어느 절에서 내지는 뭐 어느 단체에서 하지 못하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만족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